천연조미료 쓰시는 황옥연 어머님 만나봤는데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이게 먹을 때 걸릴까 봐 채 걸러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 요리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100점 정도 되는지. 네. 100점 만점. 네, 제가 네.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100점 드리고 싶은데 네.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많이 하셔갖고 자녀분도 좀 드리고 이러고 싶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양을 조금 줄이셔서 드시는 기간은 1년이 아니고 한 두세 달 정도 좀 짧게 드실 수 있는 거를 권장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요리마다 어울리는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갈아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넣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참고하셔서 100점 만점에 120점 주부님 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갑상선 암 때문에 이렇게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과연 잘 선택하신 것인지 또 다른 질환에는 어떤 조미료가 좋은지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환별로 골라 먹는 천연 조미료 궁합이에요. 첫 번째로 준비한 건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요. 중불로 끓인 다시마 육수를 권해주신다고요. 서 교수님. 네, 자, 다시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조류의 모든 종류 중에 가장 100g당 그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 갑상선 건강에 되게 중요한데요.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미량 원소이거든요. 따라서 이 체내 요오드 그 수준에 따라서 갑상선으로 가는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를 해야만 갑상선의 기능과 그 합성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데 사실은 현대인들은요, 이 식품들에 뭐 표백제도 쓰고요, 뭐 첨가물도 되게 많은데 또 플라스틱도 쓰고 뭐 살충제는 또 요즘 또 약들 안 드시는 분이 없는데 이런 것들에 브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이 브롬이 그 갑상선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마 속의 요오드가 바로 이런 브롬의 갑상선 독소를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특히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오드 섭취가 다소 적거나 많다고 해서 뭐 갑상선이 워낙 그 자율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이 질환자들, 그러니까 갑상선에 어떤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네. 질환자들은 이런 자가 그 조절 기능이 좀 떨어져서 혹시 너무 과다 섭취하시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마 긴 거 반 개 정도 드시고 우리 사례자분 같은 갑상선 암의 경우는요 오히려 그 치료, 방사선 치료 중에는 오히려 저요오드 시기를 해야 돼서 오히려 드시면 안 되고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저는 진짜 다시마 많이 좋아해서요. 생으로도 초고추장 그렇죠. 찍어 먹고 맛있어요. 모든 요리에 다시마 가루를 넣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갑상선 암뿐만 아니라 이 다시마가 다른 질환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우리 다시마 이야기할 때 조리할 때는요. 너무 오래 끓이지 말아라, 오래 담가놓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바로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긴산은요. 우리 체내에서 유해한 노폐물을 배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루로 사용할 경우에는요. 이 끈적거려짐이 좀 덜해질 수 있고요. 조리할 때요. 그래서 다시마를 전체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조리하실 때 다시마 가루를 내면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우리 음식이 좀 하얀색일 때 이 검은색 다시마 가루를 넣게 되면 좀 이렇게 검은 반전처럼 보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질환별로 골라 먹는 천연 조미료 궁합 두 번째 질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암입니다. 암 예방에는요. 기둥까지 갈아 만든 표고버섯 가루가 도움이 된다고요. 일단 표고버섯이 항암에 도움이 되나 봐요. 네, 많이 알고들 계실 건데요. 이 표고버섯 렌티난이라는 일종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이런 병원 세균들을 잡아먹는 T세포 같은 이 세포 수를 늘려주고 또 항특별암 능력이 있는 NK세포라는 세포 활성을 높여서 스스로 그 암을 공격하진 않지만 그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면역 세포들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항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폐암 환자들한테 하루에 표고버섯을 한 개씩을 드시게 했을 때 이 그 치료 효과가 1.5배가 증가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표고버섯을 이제 조미료로 갈아서 드셔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단 이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덜 익혔을 때 일부에서 그 민감한 분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표고버섯은 기둥까지 갈아 먹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버섯 기둥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싹
뚝뚝 잘라서 버렸어요. 네, 사실 버섯 요리하시면 기둥만 이만큼 남아있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우리가 표고버섯 지금 좋은 점 말씀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다들 잘 아시지만 골격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햇빛의 자외선을 받게 되면 우리 골격 건강에 칼슘의 흡수를 도면 비타민 D를 아주 가득가득 식재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갓 부분을 먹는 이유는 지금 햇빛을 받는 부분에 영양소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이 기둥 부분도 역시 버섯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다들 잘라버리시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둥을 가지고 장조림 같은 데 사용하셔라 이렇게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딱딱한 경우에는요. 우리 기둥을 버리지 마시고요. 말리신 상태에서 기둥을 그 간 모양까지 하시면 좋겠지만 갓은 그대로 드시고 기둥을 갈아서 드시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항암 성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치료약으로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치료 우선으로 받으시면서 평소 건강 챙기는 차원에서 적정량 드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환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걱정 많으시죠? 그런 분들 첫 번째로는요. 설탕 대신에 양파당을 쓰라. 이거 뭐 야당 여당도 아니고 양파당. 아, 네. 교수님, 예, 서 교수님. 네. 자,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단맛을 이제 많이 즐겨서 설탕을 쓰셨는데, 뭐 아시겠지만 설탕은 이제 소화 흡수 안 되고 금방 혈당이 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좀 과하게 분비가 되고 그럼 인슐린이 좀 부담이 되면서 결국은 인슐린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당뇨병이 당연히 올 수 있겠고 또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자체가 식욕을 땡기게 해서 살이 찌면서 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뭐 소금만 이제 혈압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고혈압을 유발하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최근에는 소금보다 설탕이 혈압에 더 나쁘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작게 먹으면 붓는데 설탕을 많이 먹어도 부어요. 네, 몸에 물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고 이게 이제 물이 많아지면 혈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이 설탕은 우리 장 내 나쁜 세균들의 먹이로 작용을 해서 장 건강부터 뭐 온 몸에 어떤 나쁜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당연히 있던 대체로 이 양파당을 권유를 했는데 양파 껍질에 있는 그런 알려진 항산화 성분이죠. 퀘르세틴 이 성분이 혈전을 생기는 걸 방지해주고 또 콜레스테롤 합성도 억제해주고 또 비만이나 당뇨에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혈압 당뇨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성분들이 내열성이 있어서 이렇게 조리를 하거나 끓여서 조미료로 만들어도 그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다행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